안녕하세요. G 플립5를 사용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플립의 고질병은 배터리죠. 일상 출퇴근 상황에서는 자주 충전을 하니까 딱히 불편한 건 못 느꼈는데요. 중간중간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자면서 충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00% 완충된 상태로 출근을 합니다. 뭐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92%로 시작을 하네요. 아마 출근하면서 기사도 보고 웹툰도 보고 카톡도 좀 했겠죠. 일하면서 짬날 때나 화장실 갈 때 커피 타임 등등 중간중간 이것저것 했고요. 점심 먹으면서 웹툰을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요. 그러고 나니까 배터리가 43%가 됐네요. 아직 퇴근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오후에는 미팅과 업무로 폰을 거의 못 봤어요. 34%. J인 분들은 진작부터 불안하셨겠지만 저는 J와 P 그 사이 어딘가여서 이제 슬슬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허수아비 컴퓨터에 내비 찍고 놀러가 봤어요. 이제 남은 배터리는 9%. 퇴근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3%. 너무 고통스러운 것. 하루 동안 중간중간 충전기에 손이 가는 거를 억지로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일단 하루 출퇴근은 간신히 버텼습니다. 완충 이후에 10시간 53분을 사용했고요. 화면은 5시간 19분 동안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바빠서 핸드폰을 많이 못 보기도 했고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드 유저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빨리 배터리 사용하실 겁니다. 결론은 업무 중에 휴대폰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배터리가 꽤 넉넉하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 휴대폰을 많이 보시거나 디스플레이를 켜놓으시거나 아니면 게임 돌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충전 안 하시면 반나절도 못 가서 실생활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플립5에는 스냅드래곤 8 젠2가 들어갔죠. 이게 S 시리즈에 들어가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AP인데요. 구조적으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갈 수 없는 플립 폼팩터에서는 발열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게임을 돌리면 배터리는 얼마나 빨리 닳을지,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S23 울트라랑 같은 큐로 롤체를 돌리면서 얼마나 배터리가 빨리 닳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100%풀 충전 상태로 시작을 했고요. 해상도가 다른 거 말고는 S23 울트라랑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한판 끝나고 나니까 93%, 90%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엄청 큰 차이는 아니어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어쨌든 최대 용량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두 기기에서 비슷하게 소모를 해도 플립에서 퍼센트가 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3% 차이지만 게임을 오래 하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발열은 일상 사용 중에도 디스플레이를 오래 켜놓으면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열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게임 돌리면 스로틀링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터리를 3%로 만들고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게임을 한 판 돌려봤습니다. 온도가 최대 44도까지 올라가고요. 손으로 만지면 아주 후끈합니다. 근데 게임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요. 프레임 레이트가 내려가거나 버벅이는 증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2등하고 마무리. 결론은요, 롤트 정도면 꽤나 빡센 그래픽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로는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꽤나 만족스럽다 입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바로 프리스탑입니다. 저는 희한하게 거치대가 있어도 잘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거치형 충전기가 거의 장식품이에요. 아마도 핸드폰을 많이 만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랑 같으신 분들 이 프리스탑 만족도 정말 높으실 겁니다. 내 책상이 아닌 곳에서 딴짓을 하면서 폰을 보고 싶을 때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양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요리를 하거나 카페처럼 내 공간이 아닌 곳에서요. 추가로 사무실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몰폰이 가능합니다. 상하 좌우 각도, 위치까지 자유롭게 놀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초기 리뷰에서 이 접어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 프리스탑은 플립을 사용하는 원픽 장점입니다. 추가로 프리스탑으로 거치를 하고 영상이나 게임을 켜놓으신 다음에 멀티 윈도우를 사용해서 두 개 앱을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플렉스 모드 패널을 사용하면 하단의 패드로 상단의 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쓸모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꽤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책 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자꾸 몰폰이랑 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프리스탑으로 거치를 해놓고 상단에 있는 앱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계속 넘어가려고 해요. 이때 플렉스 모드 패널로 아래쪽에 터치패드를 사용해서 컨트롤을 하면 안정적이고 정말 편리합니다. 필립의 활용 점정이죠. 바로 카메라, 셀카입니다.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좋은 후면 카메라를 못 쓰는 게 항상 아쉬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보자마자 무슨 어플이야?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이 말을 제가 진짜로 들었어요. 요즘은 후처리 기능이 많이 발전해서 부족한 스펙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Z 플립 5는 확실히 후면 카메라가 화질도 좋고 색감도 풍부합니다. 추가로 전에 소개드렸던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각대나 찍어줄 사람이 없이도 어디서든 혼자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촬영 때문에 인스타 360 플로우를 구매했는데요. 기능 중에 피사체를 인식해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같은 기능을 플립 화각 안에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각을 넘어가면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팔척 귀신 각도를 잡아주지는 않는다는 점. 다른 말로 엄청 짧아 보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사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경을 포인트로 찍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외에 힌지가 바뀌면서 딱 붙는 거. 이거 사용자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도 딱 붙으니까 예쁘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손 안에 들어오는 그립감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물질이나 먼지가 끼는 일도 거의 없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힌지 장력이 꽤 세서 한 손으로 여닫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 손으로 열려다가 떨어뜨리거나 힌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얌전히 열고 있어요. 그리고 플렉스 윈도우. 이번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블럭을 사용하면 꾸미기부터 모든 앱 사용까지 가능한데요. 저는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보거나 앱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플렉스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알림을 확인하고 지우는 겁니다. 그 외에는 타이머나 달력처럼 바로바로 필요한 순간에 볼 수 있는 위젯들, 그리고 노치의 알약 모양 팝업으로 백그라운드 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젯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사용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하면서 고객 이름이나 주요 키워드 같은 거를 카톡에다 이렇게 써서 띄워놓고 커닝페이퍼처럼 쓴 적이 있어요. 저처럼 기억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띄워놓고 정보를 슬쩍슬쩍 보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나모롤 에디션을 샀잖아요. 그래서 시나모롤 스페셜 에디션 케이스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온 게 이 키링이 있어요. 이 키링으로 내부 테마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거 촬영하려고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했는데 안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마를 못 쓰게 됐고요.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온 필립 수트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데 어머, 이게 그립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나모롤 케이스보다 더 단단하고 얇은 재질이고요. 엣지가 라운드 처리돼 있어서 오버 조금 보태면 이게 약간 생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수트 카드를 2장 주거든요. 문제가 파란색은 수트 카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뒤에 붙이면은 NFC로 커버 디스플레이 테마가 바뀌어요. 근데 보라색은 그 커버 디스플레이 테마가 너무 안 예쁨. 이거 예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총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만족, 대만족, 그 자체입니다. 물론 제가 여행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게 되면은 배터리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적당히 커버되는 단점이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맥세이프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맥세이프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이게 무선 충전이 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올려놓지 않으면 또 아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무선 충전 표준에 맥세이프 규격이 추가된다는 루머가 계속 있는데요.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여기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만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 또는 삼성 이것 좀 고쳐줘 하는 게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번 컨텐츠 촬영하면서 자꾸 설정해놓은 AOD가 디폴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했나?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시계 모양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이 NFC 케이스를 바꾸면 커버 테마가 적용되면서 화면셋이 디폴트로 바뀝니다. 디폴트로 바뀌었죠? 다시 시나모롤 디폴트로 돌아갔어요. 시계 모양이 아니고.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꿀 때마다 바꿔주셔야 돼요.